이번 시간에 이제 개념 92의 순열 할 차례죠. 순열은 여기 선생님이 적어준 것과 같이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에도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에 의하면 자격이 다른 대표를 이제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 이게 이제 자격이 다른 대표죠.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야 반장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라고 했을 때 5명이 손을 들 거고, 부반장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명 중에서 아까 반장으로 뽑힌 애 빼고 4명이 손을 들겠지. 그래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이제 20가지다 라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 녀석을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기호인데요. 5명의 사람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 거잖아. 자, 5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을 OP2라고 하자 이거야. 이건 약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OP2를 해석할 때에는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뽑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5명을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OP2를 만들면 그럼 그 다음에 OP2 너희들 풀이가 OP2는 5 곱하기 4는 20 이렇게 풀 거거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한 단계가 추가된 거야. 오히려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추가된 건데, 그렇다면 저 P라고 하는 기호를 도대체 왜 배우느냐? 저 P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저 기호를 풀지 않고 계산을 하는 걸 니네가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저 P라고 하는 기호를 배우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밑에 설명 보시면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순열, 이 녀석을 기호로 NPR이다와 같이 나타낸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 N과 R은 작은 숫자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가볼까? A, B, C, D, E, F, 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은 7P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냥 7P3으로 나타내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른쪽에 체크 보시면 NPR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N에서 시작해서 일씩 찾아지는이 뭐야? 헐, 이거 고치세요. 작아지는. 일씩 작아지는 자연수를 차례로 R번 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서요. 자, 7C3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해가지고 7부터 시작해서 일씩 작아지면서 3번 곱한 경우의 수가 바로 7C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7P3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여기가 우리가 중학생 애들 갖다 줘도 중학생 애들한테 야 7명 중에 여기 3명을 일렬로 나열해봐 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 7명, 여기 서고 남은 사람이 여기 6명, 여기 서고 남은 사람이 5명의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중학생 애들도 풀기는 풉니다. 알겠지? 우리는 요거 한 단계만 거쳐다 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요거 적어 넣으세요.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A, B, C가 일렬로 서 있는 거랑 B, A, C가 일렬로 서 있는 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맨 앞에 A가 서 있고 그 다음 B가 서 있고 그 다음 C가 서 있는 거랑 맨 앞에 B가 서 있고 그 다음 A가 서 있고 그 다음 C가 서 있는 게 다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렬로 세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학교식 표현으로는 일렬로 세운다. 고등학교식 표현으로는 뭐 똑같아요. 일렬로 세운다. 근데 이제 이 뒤에 가서 우리가 순열 다음 단원에서 이제 그 조합을 배울 건데
그 조합에서는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뽑는 경우의 수 그 자체를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될 때에는 순열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경우가 아닐 때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그건 이제 조합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열의 수 보시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이제 npr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데 그 npr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1씩 작아져서 이제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순열의 수를 공식화한 건데 그 어느 누구도 순열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 풀지 않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n부터 r번 곱한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다 저 위에 있는 거로 이제 그 기억하지 않고요. 순열을 n부터 r번 곱한다 라고만 기억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명의 학생 중에 이어 달리기에 출전한 4명을 뽑아 달리는 순서. 자,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리는 순서는 자, 찬영이 다음에 종서가 달리는 거랑 종서 다음에 찬영이가 달리는 건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순열 7P4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7명 중에 4명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자, 7P4는 7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7, 6, 5, 4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84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풀려있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순열입니다. 너네가 중딩 때 배웠던 것보다 한 단계가 추가됐을 뿐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NPR의 계산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NPR의 계산은 우리가 요거 계산하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게 n의 계승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 n의 계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한글로 읽은 거예요. 어떤 거를 이제 한글로 읽은 거냐면 요거 n하고 느낌표 이렇게 적어주거든. n하고 느낌표. 자, 이 녀석을 한글로 읽을 때는 n의 계승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멋들어지게 영어로 읽을 때는 n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이제 보통 n팩토리얼이라고 읽는데 그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플레임으로 보통 잘 안 읽고요. 그냥 n팩 이렇게 읽어요. 수업 시간에 빠르게 설명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n팩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게 n팩토리얼이고 그게 한글로는 n의 계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n의 계승이다 라고 하는 거 언제 사용을 하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 기호냐, 이 느낌표가 어떤 기호냐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n팩토리얼과 같이 나타낸다. 자, 즉 n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n에다가 곱하기 이거보다 1 작은 거 곱하기 이거보다 또 1 작아진 거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해서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한 걸 n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앞에서 이제 순열을 풀다가 보니까 7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막 이렇게 1씩 작아지면서 곱하는 행위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거든 앞으로. 자, 그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 이런 6팩 같은 거예요. 그 600 같은 경우에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이제 6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거 720이다라고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외웠고요. 알겠지? 뭐 6팩, 뭐 5팩이 뭐 120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게 될 겁니다. 풀다 보면.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 720 맞나 근데?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n팩토리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현을 해보면은요. 자, 첫 번째 적을 것은 이제 npn이다. 자, 순열의 정의에 의하면 npn은 n부터 시작해, n명의 사람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딩 때 했던 거 가볼게요.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 4가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1가지씩 집어넣었잖아. 그치? 여기 서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럼 4명이 손들고. 그 다음 손들어. 그럼 아까 쓴 애 말고 3명이 손들고, 2명 손들고, 1명 손드니까. 그래서 4, 3, 2, 1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녀석이 4팩토리얼이 된다, 이제 앞으로는. 알겠죠? 이렇게 4팩토리얼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고딩으로 넘어오면 4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4P4다 이거야. 4P4. 그래서 4P4를 앞으로는 4팩이라고 하겠다. 자, npn을 앞으로는 n팩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np0. 자, np0도 정의대로 생각하면은 n명 중에 0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n명 중에 0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안 뽑는 것도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p0은 1이다라고 이건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0팩토리얼. 자, 0팩토리얼도 마찬가지 원리로 일렬로 나열시키지 않는 것도 우리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0팩토리얼도 1이다라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npr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n부터 시작해서 r번 곱한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가지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npr이다라고 하는 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괄호 열고 r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은 숫자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넣읍시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웠던 거에 의하면 예를 들면 7p4 한번 가볼까요? 자, 7p4 같은 경우엔 7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한다 7654 이렇게 7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한다 라고 해서 7654를 곱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공식처럼 문제를 풀어보면은 7p4는 7-4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고 그러면 3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고 분자는 7, 6, 5, 4, 3, 2, 1이고 분모가 3, 2, 1인데 이때 3, 2, 1이 약분이 되면서 7, 6, 5, 4만 남으니까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npr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공식화 해가지고 n과 r을 이용해서 공식화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내가 저걸 이제 빨간색으로 적은 건 앞에서는 빨간색으로 x표를 쳤죠. 이거 외워가지고 푼 놈들은 없다고. 그래서 npr은 그냥 n부터 r번 곱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학생에 따라서 선생님은 그냥 npr은 여전히 n부터 r번 곱한다라고 외워가지고 푸는 편인데 학생들에 따라서 저 공식을 외워서 저기에다가 집어넣는 게 편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일이고 그래서 npr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져 있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 플러스 1p4예요.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해라 라는 얘기고 그러면 n 플러스 1, n-1, n-2 이렇게 n 플러스 1부터 1씩 작아지면서 4번 곱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는 40 곱하기 n부터 2번 곱해라 라는 거니까 n-1 이렇게 2번 곱해주면 돼요. 자, 이거 전개하면 n에 대한 4차 방정식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4차 방정식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n이랑 n-1이 약분이 돼가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n 플러스 1 곱하기 n-2는 40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전개해가지고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새롭게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40이 나오는 숫자의 곱은 8 곱하기 5가 있죠. 8 곱하기 5. 그죠? 그래서 8 곱하기 5를 하면 40이 나오는데 왜 내가 굳이 그 많고 2 곱하기 10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8 곱하기 5냐면 n 플러스 1과 n-2가 3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 차이 나는 숫자의 곱으로 40을 만들 때 8 곱하기 5기 때문에 n이 7이면 다 해결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는 게 눈치껏 찾아주는 게 가능하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라. 알겠지? 근데 이렇게 눈치껏 푸는 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거 다 전개해서 42항에서 새롭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어도 똑같습니다. 그거 멍청한 짓이 아니고 그게 확실한 짓이에요. 알겠지? 근데 지금처럼 이제 명확히 40? 40은 근데 3 차이 나는 건 8 곱하기 5네? 그럼 얘는 7해야 되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푸는 그냥 눈치껏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올리브. 자, 올리브에 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모음끼리는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모음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모음이 뭐야? 모음이 뭐야? 몰라.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야, 진짜.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몰랐었어. 근데, 자,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학교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음은 뭐뭐뭐다 이제 이렇게 써있어요. 문제 끝에 학생들이 모음을 하도 모르니까 모음이 뭔지 모르니까 모음이 뭐야? 기억났어?
모음이 뭐야? 아에요. 그쵸, 아에이오. 이게 모음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게 되게 심각해요. 학생들이 모음이 뭔지 몰라.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들을 이렇게 딱 걷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지 끝자락에 아에이오가 모음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 중 비슷하게 또 뭐가 있냐면 윷놀이 문제. 애들이 도개걸륜모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도개걸륜모에 대한 설명도 막 써놔 선생님들이. 윷놀이 문제 시험 문제 내고 싶으면. 뭐 어쨌든 간에 모음은 아에이오인데 지금 저 올리브에 모음이 뭐가 있냐면 O랑 I랑 E가 모음이고 그 다음에 L이랑 그 다음에 V 얘네들이 자음이죠. 근데 문제에서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웃해야 되는 문제는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묶음으로 잡지. 중딩 때 배웠던 거 기억하니?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한 묶음으로 보고요. 그러면 두 묶음, 세 묶음. 세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앞에서 배웠죠? 3팩토리얼. 그죠? 자,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팩토리얼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자, 근데 이렇게 이웃해야 되는 문제에서 우리가 묶음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랬을 때 그 묶음 속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항상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O, I, E를 묶음으로 지어놨는데 이 묶음 속에서 얘네 셋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쟤네 셋이서 자리 바꾸는 건 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3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세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3팩이랑 그 다음에 묶음 속에 자리 바뀌는 3팩을 곱해주셔서 36가지다 라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순열.